진도를 나갑시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너희들 그럼 교과서 줬나요? 아, 줬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다시 요약을 하고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들 첫 시간 했는데 필기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넌 했니? 필기? 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나 이제 새로운 내용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근데 막상 내가 그러니까 앞 시간에 이제 요약해온 거 보니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나랑 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어. 내가 설명한 내용 중에 본인이 이해한 내용으로만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이 왜 이렇게 요약을 했을까 봤더니 내 생각에는 어쨌든 필기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것 했으면 좋겠냐면 어차피 너희가 세특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거를 다 필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모든 걸 다 필기를 하고 연습장에 그죠? 필기하고 그걸 너가 다시 이제 노트화를 하면서 다시 머릿속으로 뭐 하는 거야? 정리하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읽고 또 한 번 정리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 외워야지. 그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 현재 고2까지는 그거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 꽤 많거든. 솔직히 선생님도 쓰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글씨를 잘 못 쓰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고2까지는 그게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그냥 정시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너희 때는 정시든 수시든 그런 공부의 과정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시켜야 돼요. 그치?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다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고 근데 이 방법이 되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실제로 성적대가 좀 낮은 애들한테도 뭐 너가 낮은지 높은지 아직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적대가 낮은 애들한테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성적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지 다 받아 적어서 쓴다라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외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얘기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동일아 우리 뭐 배웠지? 파도? 규모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자, 뭐 배웠어? 규모에 대해서 배웠어. 규모. 그죠? 자, 규모는 뭐하고 뭐가 있었어? 크기랑 시간? 그죠? 공간과 시간. 거 봐봐. 지금 너가 쓰는 단어가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과학에서 쓰는 단어야 아니야? 아니죠.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부분 점수를 주는 학교가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는데 이 인근 학교는 내가 아직 문제를 안 보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수업다 거기는 4개를 서술형인데 4개를 쓰게 해. 그 중에 하나라도 3개 막 하는 틀이잖아? 그럼 다 부분 점수 안 줘. 그럼 이제 한 문제가 다 날라가 버리는. 그죠? 그래서 용어도 되게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치? 그래서 크기가 아니라 뭐야? 공간하고 그다음 뭐야? 시간의 규모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뭐하고 뭐로 나뉜다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뉜다라고 하기 전에 잠깐 까먹었다. 다음 시간까지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진이나 동혁이 맞지? 아진 동혁이도 원자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야 돼.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원자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여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중학교 때 그 주기율표 배운 요 순서 있죠? 네. 요 패턴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누구 몇 번이야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주저주저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내가 항상 말하지만 도율아 알시 인황 아르곤 칼 카 여기까지. 내가 뭐 몇 번이야 막 혼자 이러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너 외웠어 안 외웠어? 외우긴 했죠. 아 그래요? 인 몇 번이야? 2년. 응. 이러면 안 된다고. 바로 15번 나와야 돼. 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기율표 이거 외워와야 된다. 왜냐면 다음 주부터 배울 거가 이제 막 우주에서 이제 이 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누가 더 무거우냐, 이거를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워와라. 외워와. 자, 그 다음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이제 공간 규모, 시간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뭐로 나뉜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뉜다. 라는 얘기가 썼죠? 그래? 네.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뉜다라는 거였고 자,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는 공간 규모하고 시간 규모가 서로 어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쓰는 단위가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요. 그냥 쓰는 도구도 다르죠. 이제 그래서 미시세계에 대해서 우리 배운 거 기억나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볼까? 쓸 시간 그러니까 필요하면 쓸 시간 달라고 얘기해. 미시 세계는 나 거의 보려면 전자중력을 사용하고 고시 세계는 망원경을 사용해요. 그쵸? 그 얘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 또 단위 단위는 미시세계는 기본적으로 거의 나노미터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보통 이제 뭐 센티미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자, 그 다음 양자역학, 고전역학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자, 얘기해 보세요. 미시세계는 뭘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 양자역학이야, 고전역학이야? 양자역학. 그죠?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 그치? 맞아. 너 지금 띄엄띄엄 생각하고 있지? 네. 그죠? 왜 띄엄띄엄 생각하죠? 이틀 전에 배운 건데? 복수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것만 읽었어요. 그치? 필기가 안 돼 있으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 그치? 필기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교과서 필기하고 노트하고 교과서 읽고 그치?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생 돼서도 이 학생은 항상 선생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어서 교과서를 가지고 구조화를 시켜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습니다. 그치? 그렇게 써 있는데 막 원점수가 낮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라고 네가 말했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불연속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불연속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글씨가 잘 보이나? 보이는. 거의 안 보이는데? 좀 가까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패들 잠깐. 자, 계속합시다. 자, 어쨌든 미시세계는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뭐로 나타난다? 불연속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죠? 자, 그거에 대한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천천히 할게. 원자에 뭐가 있어? 핵이 있고, 그죠? 핵 주위를 누가 돌아? 전자가 돌고, 이게 이제 전자 껍질인데, 자, 전자 껍질들마다 뭐를 갖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죠?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요 n이라고 쓴 게 이제 껍질 수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자, 1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어떻다? 다시 크다. 그치? 복수 다시 해야겠지? 그죠?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궤도들마다 에너지를 갖고 있고 전자는 여기 궤도에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궤도와 사이사이 전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 껍질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져. 그치? 그래서 얘가 갖는 에너지가 25야. 얘는 17이고 얘는 12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25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얘가 어디로 갈 때? 두 번째 껍질로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갈 수도 있고. 자, 이때 갈 때 에너지를 얼마큼 방출해? 8만큼 방출해. 그러니까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8. 자, 그 다음에 25에서 10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이때는 에너지 얼마 방출해? 15. 그죠?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15인데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는 거랑 여기서 1로 가는 거 봤을 때 8과 15는 연속적인 값이야? 불연속적인 값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값으로 측정되는 게 바로 뭐다? 미시세계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 자, 요때 방출될 때는 에너지가 이제 방출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죠? 요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건 뭐야? 빛의 형태로 방출된다라는 거야, 일단은. 그죠? 빛의 형태로 방출된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죠?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거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설명도 하긴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너가 이제 뭐를 외워야 문제를 푸냐면 여기서 이제 미시세계를 나타내는 어떤 그 숫자를 그 접두어 있지. 그지? 자, 외워야지. 자, 10에 마이너스 12 누구야? 피코 그죠? 피코미터. 그죠? 이거 피코미터 또는 피코초. 자, 그 다음 누구야? 10에 마이너스 9 10의 마이너스 그 누구? 나노 나노. 미터 또는 나노초. 이거를 외워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선생님들이 전환하는 문제들. 그죠? 그런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누구야? 10의 마이너스 6승은 모르겠습니다. 외워야지. 네. 그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안 외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수업 들을 때 그런 마인드 들어야 돼. 아예 외우겠다. 수업을 들으면서 외우겠다. 자,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6승 누구라고? 마이크로 마이크로. 그죠? 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또 밀리초,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시세계를 나타내는 요 접두어들은 외워야 한다. 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업했을 때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외우지 않으니까 문제를 못 푼다. 네.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세계하고 이제 거시세계는 이제 좀 이따 또 접도를 하겠지만,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냥 길이를 측정해 이제 공간이 나오니까. 자, 길이를 측정하는 원리가 뭐였지, 도율아? 파동을 써가지고 그죠? 파동을 썼어요. 그죠? 자, 파동을 쓴 이유는 뭘까? 속도가 일정해가지고 속도가 일정해서 그죠? 속도가 일정, 같은 매질일 때. 그죠? 같은 매질일 때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파동의 특징은 쭉 진동이 진행이 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 다시 반사해서 오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을 한다든가,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쏴서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서 뭐 강수량을 예상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요 파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빛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자, 파동은 일단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중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려요. 이것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중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도율이가 배를 타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은 도율이를 너무너무 또 이뻐해. 그래서 여기서 큰 돌을 떨어뜨릴 거야. 그죠? 맞아? 돌을 뚝 떨어뜨리면 너 어떻게 돼? 너무 이뻐하니까 뒤집어지겠지. 그죠? 그럼 나는 여기다가 떨어뜨렸는데 너는 여기 있는 아이가 떨어진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여기 딱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물이 뭘 하기 시작해? 진동을 하기 시작하지. 그지?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건 그 입자가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입자 자체는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해. 그래서 그 진동이 규칙적인 진동이 발생이 되고 그 규칙적인 진동이 계속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큰 바위를 떨어뜨렸을 때 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요. 그죠? 너가 뒤집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는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떨어뜨렸을 때 여기 있는 물입자가 뭘 해요? 진동을 하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물입자가 진동하면 그 옆에 있는 입자도 또 진동을 하다가 너가 여기 있는 물까지 진동하니까 이제 너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그 자리에서 진동하는 거고 진동이 뭐 되는 거야? 계속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그 물질은 뭐야? 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물질이 물이고 우리가 소리를 얘기할 때는 공기가 바로 뭐가 돼? 그 물질이 되겠지. 우리 그걸 이제 매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선생님 앞에 있는 공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 진동을 하고 그게 그 앞에 있는 공기를 계속 진동을 시켜서 너 귀로 가는 거인 건데,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얘도 진동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이거 나중에 너희가 이제 고2 때 이제 물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배울 때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빛이 나아간다라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 진동이 이제 반복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죠? 이제 파동의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또 입자 형태도 띠거든요. 이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울 건데 어쨌든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는 건 주로 이제 파동을 이용하는 거고 파동은 일단 같은 매질 안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고 부딪히면 되돌아온다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빛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빛도 일종의 이제 파동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 할 지식 중에 하나가 빛은요. 빛은 일단 자외선, 그러니까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시광선도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도 있어. 다 얘네가 빛의 종류예요. X선도 있고 뭐 하여튼 되게 많아. 그죠? 근데 얘네들의 속도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속도는 다 똑같아. 그죠?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인가? 킬로미터 퍼 세크. 맞나? 몰라. 뭐 하여튼 어쨌든 속도는 일정한데 자 지금 봐봐. 얘네들도 다 지금 파동이니까 뭘 갖겠어? 파장을 갖겠지. 그치? 그럼 봐. 예를 들면 이게 적외선의 파장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적외선의 파장.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이렇게 돼.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파란색 써야겠다. 얘가 한 번 진동하면서 간 거리 한 번 진동하면서 간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부터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기호도 알아야 되고 단위도 알아야 돼. 이게 막 섞어서 나와.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안 외우면 그럼 이제 엄청 이제 헷갈려하는 거지. 자, 한 번 진동할 때 간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 그죠? 파장이라고 하고, 요 기호를 람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호는 람다야. 기호, 람다. 이렇게. 람다. 단위는 뭐가 될까? 간 거리니까 일단은 미터겠지. 미터인데 어떤 미터일까? 앞에 적도를 뭘 쓸까? 일단 숫자가 클까 작을까? 되게 작아요. 그죠? 왜냐면 뭐 얘가 진동해봤자. 그래서 파장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나노미터를 써요. 나노미터. 내가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그죠? 자, 그럼 봐봐. 적외선은 파장이 어때? 길지.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 파장이 어때요? 짧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은 규칙적인 진동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진동한 횟수도 있겠지. 진동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 진동한 횟수. 그치? 그런데 진동한 횟수를 얘기할 때 어떤 애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하고 어떤 애는 1분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하면 얘기가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얘기해야 되겠지. 그럼 도열아, 네 생각에는 그 기본적인 시간이 1초일까 1분일까 1시간일까? 1초. 그죠? 1초. 그죠? 맞아.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자, 기호는 F. 기호는 F. 그죠? 또는 뮤를 쓰기도 하지만 일단은 F. 그죠? 그리고 단위는 헤르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라는 표현을 써요. 진동수 주파수. 그래서 만약 주파수가 60Hz다 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몇 번? 60번. 그죠? 자, 이제 파장 진동수 얘기했는데 지금 봐봐. 그러면 도율아, 적외선하고 천천히 해도 돼. 적외선과 가시광선 중에 진동수가 누가 더 큰 것 같아? 가시광선. 그쵸? 왜? 얘는 파장이 짧으니까 1초 동안에 여러 번 진동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죠? 반비례 관계야.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 오케이? 그죠? 나 계속해 아니면 기다려? 괜찮아요. 그러면 적외선과 가시광선, 자외선은 더 짧아요. 얘는 이렇게 돼. 진동수가. 파장이 더 짧아. 그죠? 그러면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누가 더 클까? 천천히. 적외선. 그러니까 진동한 횟수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너 여름에 크림, 선크림 같은 거 발라 안 발라? 안 발라요. 나도 발라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바르기 너무 귀찮지 않아요? 네.
난 얼굴에 뭔가를 계속 바르는 것도 귀찮고 그 선생님이 최근에 화장품의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화장품에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뭐 무슨 성분이에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번호만 쓰였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얘 바르고 얘 바르고 얘 바르고 그러니까 이것만 쓰였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친구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 다녀서 나한테 선물 보내줬는데 그냥 내가 그냥 바르는 순서가 뭐냐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 뭐 얘는 뭐 앰플이고 뭐 얘는 뭐고 그냥 나는 번호만 얘기해줘. 녹색은 몇 번, 이거 몇 번 얘기는 끝까지 얘기 안 해주더라고. 근데 어쨌든 봐봐. 열에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뭐를 차단하기 위해서 발라? 자외선. 그치? 자외선을 굳이 차단하려고 하는 이유가 얘가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세선.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자외선. 그치? 그럼 봐봐. 왜 얘가 자외선이 크냐면 어떤 진동을 할 때 띡, 띡, 띡 이거랑 띠디디디디 너랑 어느 게 더 확실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치? 그럼 에너지는 누구하고 비례하는 거야? 파장이야, 진동수야? 진동수. 그렇지. 그죠? 이게 다 듣고 나면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그죠? 그게 문제야. 듣고 나면 어렵지 않거든? 근데 너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야.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한 이런 단위나 기호를 외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린다. 라는 거죠. 그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는 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앞으로 이제 그 뭐 원소 만들어질 때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때는 같은 매질에서 속도가 일정한 뭐를 이용했다? 파동을 이용했다. 라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 측정.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시간 측정과 관련해서 자, 처음에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태양이었었죠. 그죠? 태양의 주기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는데 단점은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너가 쉽게 손질을 고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용했던 게 이제 궤종시계. 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자, 그런데 궤종시계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었지? 중력. 그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북극과 적도 중에 어디가 시간이 더 빨라? 이유는? 북극이 더 빠르대 얘들아. 자, 이유는? 그 중앙과 가까우니까. 지구 중심과 가까우니까. 그 다음 문장을 끝까지 해야지. 가까우니까 시간이 더 빨라. 아니지, 중간이 어디 갔어? 지구 중앙과 가까워서 시간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중력이 세서. 더 크게 작용해서 얘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죠? 맞아? 네. 너 설명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 도율아. 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자시계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누구냐면 원자시계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파란색도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원자시계를 쓰는데 특히 어떤 원자시계를 쓰냐면 세슘이라고 하는 원자시계를 써요. 세슘 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건데 이것도 누가 정했겠어?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과학자들이 정한 어떤 정의, 규칙,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쓰는 그 규칙이나 그 용어의 정의가 아예 일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쌤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일상에 쓰는 단어하고 어때요? 섞여 있어요. 그죠? 섞여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온도 얘기하면 그냥 어때? 춥고 따뜻하다 이 정도 느낌인데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정한 온도의 정의는 입자의 운동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막 그냥 춥다 덥다 정도지 막 얘가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과학자들이 정한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경험을 갖다 쓰니까 이 약간 이제 괴리감이 오는 거죠. 그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자, 세슘 원자 시계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정했는데 세슘 원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얘 똑같아요. 원자 핵이 있고 그죠? 여기 누가 있어? 전자 궤도가 있고 제일 바깥쪽에는 뭐가 있겠어? 전자가 있겠지. 오케이? 그죠? 근데 이 전자는 이 전자의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계속 변해요. 그죠? 에너지가 계속 변하니까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을 때가 있고 에너지가 낮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요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세슘 원자는 세슘의 원자 그러니까 세슘 원자에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에너지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갈 때,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갈 때 에너지를 뭐 할까? 방출. 어떤 형태로? 그쵸? 빛의 형태로 방출한대. 근데 빛은 어떤 성질을 띠어? 입자 말고? 또 뭐? 이 빛은 입자 말고 파동의 형태를 띈다. 그죠? 맞아? 자,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방출한다?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 그죠? 맞아?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데 빛은 어떤 성질이 있어? 파동의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파동이니까 당연히 뭘 갖겠어? 파장도 갖고 그 다음 뭘 갖겠어? 진동수도 갖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이 빛을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서 뭐를 측정했냐면 이 아이의 진동한 횟수를 측정을 해. 근데 그 진동한 횟수가 기다려 9, 1, 9, 2, 6, 3, 1, 7, 7, 0 뭔을 진동하는 걸 1초라고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냐 몇십몇 분 몇 초 막 이거잖아. 이제 근데 1초마저도 이렇게 막 실험해서 정하고 이 원자 찾아내고 과학자들 되게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죠? 맞아.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1초라고 정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온도나 뭐 중력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죠? 근데 오차는 있어요. 근데 오차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3천만 년 정도 지났을 때 1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죠? 3천만 년 지났을 때 1초 정도의 오차가 났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뭐하다? 정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슘 원자 시계가 어디에 활용되냐면 GPS 기술에 활용이 된다. 자, GPS 기술이라는 게 뭘까?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 그죠?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나. 너가 여기 서 있어. 너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어. 그죠? 너한테는 스마트폰이고 선생님은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선생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길치거든. 낮에 갔던 길과 밤에 갔던 길을 헷갈려. 왜 넌 안 헷갈려? 네. 근데 길치의 장점이 있어. 길치의 장점은 모든 길이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낯선 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너무 헷갈리던데.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올 때는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어느 지점에서 좌회전을 했는지를 몰라요. 넌 길 가면 좋아? 길이 잡으러 나는 뭐 아니 근데 어쨌든 길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공간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헷갈려. 내가 이 지점도 알고 이 지점도 아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하는 게 헷갈리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괜찮아. 그래서 가끔 우리 언니들이 나한테 내가 언니한테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심각한 건지 언니들이 뛰어나는 건지. 근데 언니들이 내가 심각한 거래. 또 다른 내 친구는 약간 내 친구 근데 또 길치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앞장서. 나도 항상 앞장서요. 내 친구도 항상 날 따라와. 그리고 항상 같이 길을 잃어. 내 친구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 난 내비게이션 되게 좋아해. 자, 여기 지금 보면 너의 위치가 있고 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 일단은 3대가 있어요. 인공위성이. 여기에 지금 원자시계가 다 있는 거야. 원자시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오케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으면 시간차가 생겨 안 생겨? 시간차가 생기지. 거리가 다르잖아. 그죠? 맞아?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기는 걸 가지고 그 너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한다라는 거고 정확한 원리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3대를 가지고 너의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정하는 인공위성이 또 있어야 돼. 총 4대가 있어야 거의 좀 오차가 좀 줄어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 세시 원자 시계가 여기 인공위성에 다 들어있다라는 내용이고,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자, 시간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세시 원자를 쓴다. 그죠? 현대에는 왜 세시 원자 쓰고 뭐 예전에 뭘 썼다. 이 정도의 얘기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면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시간을 측정한다는 표현인데 시간 측정 보이나? 너무 높게 쓰면 안 보일 것 같아.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자, 근데 여기 용어가 낯선 거지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탄소가 6번이야. 오케이? 그죠? 자, 탄소가 6번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소를 쓸 때 얘가 6번이고 여기 위에 이제 10이 이렇게 쓰고 자, 여기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 12하고 1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숫자는 일단 용어가 처음이야. 질량수거든요. 자, 요거 이제 잠깐 설명할게요. 질량수. 자,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아? 전자가 돌아. 자, 원자 핵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지? 양성자랑 중성자. 양성자랑 중성자. 그죠? 맞아? 양성자, 중성자는 서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단다.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운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더 작은 입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것도 우리 다음 배웠어 혹시? 아니요. 왠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쿼크. 쿼크가 모여서 쿼크도 종류가 이제 업쿼크, 다운쿼크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양성자 되고 중성자 되는 과정에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막 기호들이 나오니까 너무 헷갈려요. 어쨌든 자, 핵 안에 양성자가 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성자도 일단은 6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 주위를 누가 돌아? 전자 6개가 도는 거야. 이게 이제 탄소 원자죠. 탄소 원자인 건데 여기 전자의 질량은 이 전자의 질량은 전체 원자의 질량의 2000분의 1 정도야. 굉장히 큰 값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값이야. 그래서 얘네들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런데 양성자나 그럼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양성자나 중성자지. 즉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질량이 어떻게 돼? 터진다. 그치. 그래서 질량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나타내. 즉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원자의 질량이 커지니까 그죠? 커지니까 양성자 수 더하기 질량수를 나타낸다 라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원자분을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20번까지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1대1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질소 몇 번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바로 나와야 된다고. 몇 번? 7번. 네, 7번. 그죠? 그럼 중성자 몇 개야? 7개. 그치?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봐봐. 얘는 양성자 몇 개야? 12개. 6개. 준재 앞 시간에 한 아이도 바로 대답해서 2초 생각하고 대답해. 알았어? 자, 양성자 몇 개? 6개. 6개. 중성자? 6개. 6개. 그죠? 이제 양성자 몇 개? 7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숫자잖아. 6개. 그죠? 6개. 그죠? 자, 얘 양성자 6개고 중성자가 몇 개야 그러면? 8개. 8개. 근데 아까 쌤이 20번까지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2. 그치? 근데 얘는 중성자가 너무 어때? 많지? 많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일단 불안정하다고 얘기해. 그치?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얘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있겠어? 아니면 다른 안정하게 되겠어? 안정. 그쵸? 안정하게 되는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자 2개를 내보내는 거지. 그죠? 중성자 2개를 내보내면서 이게 이제 방사선이 나가는 건데 방사선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자, 좀 쓸게요. 자, 14짜리 탄소가
12짜리 탄소가 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00개가 있어. 1000개가 있고 얘가 지금 불안정해지면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이렇게 탄소가 된다고 얘기했었지. 네. 그죠? 그런데 얘가 1000개가 이제 몇 개로 줄었냐면 500개로 줄었어. 그럼 얘가 500개를 주면 얘가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500개. 그죠? 1대1의 관계니까 얘가 500개 생기겠지. 그런데 봐봐. 여기서 얘가 500개로 줄었을 때 반으로 감소했지. 그죠? 반으로 감소한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는 표현을 써요. 반감기, 시간.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반감기가 100년이야. 100년.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아야 할 지식. 너 나중에 이제 화투 진로학으로 가면 이거 이제 반속도 적분하는 거 나오거든? 그죠? 수학 열심히 배워. 네. 그죠? 자, 반감기가 탄소는 항상 일정해요. 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 반감기는 항상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자, 그러면 1000개에서 500개 되는데 몇 년 걸렸어? 100년. 그쵸? 자, 그 다음 500개에서 250개 되는데 몇 년 걸려? 100년. 이제 똑같이 100년이야. 그죠? 똑같이 100년이어서 너희가 순간적으로 여기는 500개 없어지는데 100년 걸렸으니까 여기는 250개니까 50년 아니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반감기가 일정하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래서 왜 일정한지는 나중에 이제 반응속도 적분할 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내가 어디서 유물이 이렇게 하나 나왔어. 되게 진한 걸로 잘 쓰고 싶다. 유물이 나왔는데 얘가 14짜리 탄소도 있고 12짜리 탄소가 있는데 얘가 25개가 있고 얘가 75개가 있어. 지금 현재. 그럼 얘는 애초에 처음에 몇 개였다는 얘기야? 100개. 처음에 얘가 100개였겠지. 아까 얘가 이로 간다 그랬어. 이렇게 변을 했잖아. 그럼 얘가 원래 100개였다가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게 지금 현재 상태잖아. 오케이? 네. 그럼 이게 반으로 주는데 아까 그 반감기가 몇 년이라고 했어? 100년. 그죠? 그럼 100년을 지금 반감기가 몇 번 거쳤어? 2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백 년 얼마 된 거야? 200. 이제 200년 전의 유물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해됐어? 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야. 요거는 약간 내용이 어렵긴 한데 별로 몰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자, 이제 배울 게 어떤 거냐면 기본량과 유도량. 기본량과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먼저 기본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이제 단위도 같이 알아둬야 돼. 기본량과 단위. 그래서 기본량은 일단 7개가 있어요. 그죠? 7개가 있고 우리 책에는 완작 책으로 봤을 땐 여기죠. 그죠? 몇 페이지? 12페이지. 일단 여기 보면 자, 길이에 대한 기본량은 미터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기본량은 초, 1초. 그죠?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기본량은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기본량은 켈빈. 자, 이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몰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량은 몰. 그 다음에 빛의 세기, 광도는 칸델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못 봤어. 누구야? 아, 질량.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킬로그램.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 기본량은 총 몇 개다? 그래서 7개다. 그러면 질량과 관련해서, 그죠? 자, 질량과 관련해서 여기 어떤 물체가 500g이야. 얘 기본량으로 나타내면 얼마야? 자, 어떤 물질이 500g짜리가 있어. 얘를 기본량의 단위로 나타내. 얼마야? 0.5kg. 그쵸. 0.5kg.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람은 질량의 단위가 맞기는 하지만 질량의 기본량의 단위는 아니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미터도 보면 그죠? 킬로미터.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도 길이 또는 거리의 단위가 맞긴 하지만 기본량의 단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는 요 값이다 라는 거고. 자, 여기서 좀 생소한 거 얘기해 줄게요. 자, 암페어는 일단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여기 온도 얘기를 좀 할게. 온도. 이게 온도가, 그죠? 온도가 우리는 일단은 동양에서는 도시를 섭씨 온도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이제 화씨 온도로 쓰는데, 자,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는 일단 둘 다 물이 기준이야. 그래서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물이 어느 점을 0, 끓는 점을 100. 그래서 그 사이를 몇 등분 나눠? 100등분으로 나눠. 그죠? 그 다음에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32, 그 다음에 32 어느 점을, 끓는 점을 108, 아니죠, 얼마지? 212. 그걸 이제 180등분 했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냐면 이렇게 온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과학에서는 단위를, 온도를 일단은 기호는 T야. 선생님이 T1과 T2 중에 누가 더 높아? 라고 물으면 온도를 묻는 거야. 그죠? 그리고 단위는 뭘 쓰냐면 켈빈을 쓰는 건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일상에서 쓰는 온도와 과학에서 쓰는 온도의 정의는 다르죠.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그냥 차고 더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과학에서의 온도는 너가 중2 때 배웠던 것처럼 입자의 운동 상태를 말해. 그죠? 입자의 운동 상태. 그러면 여기서 0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빼먹었다. 절대 온도 T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7도야. 요 실내 온도가 227도야. 27도. 그럼 얘는 얼마야? 300켈빈.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전환하면 되는 건데, 그럼 0켈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아까 온도는 뭐였어? 입자의 운동 상태. 그러면 이 0켈빈이라고 하는 건 입자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냐면 기체까지를 얘기해. 그러니까 기체도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 지금 봐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고체하고 액체는, 특히 고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도 제자리에서는 뭐를 해?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고체 안 움직이잖아. 이건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봤을 때 안 움직이는 거지만 실제 내부에서 계속 뭐 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가 서로 어때? 붙어 있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얘가 너무 이제 입자끼리 붙어 있다 보니까 입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어때? 붙어 있으니까. 그치? 작죠? 작으니까 얘가 그냥 제자리에서 운동만 하고 있는 상태. 그죠? 근데 어쨌든 얘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온도가 있어? 없어? 얘는 있는 거지.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맞아.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고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 얘도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10도씨 물하고 50도씨 물하고 누가 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 50.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게 온도가 더 어떤 거야? 높은 거야. 그래서 온도의 정의는 뭐라고? 입자의 운동 상태를 나타낸 거야. 그치? 그런데 그럼 기체의 온도가 아까 절대 온도가 0켈빈이라고 하는 건 기체마저도 움직이지 않는 거.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기체마저도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하고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지. 그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온도는 지구에 있어 없어? 지구에는 없다. 그죠? 자, 온도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일단은 일상에서 쓰는 용어랑 과학에서 쓰는 용어랑 어쨌든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그 과학에서 쓰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몰질량. 몰질량이 여기서는 안 중요한데 너 혹시 나중에 뭐죠? 너 뭐 되고 싶다고 했었지? 없다. 없어요. 너 혹시 자연계 가니? 자연계 뭐 문과 이과 중에? 아직 몰라? 문과 쪽이. 아 그래요? 네. 이게 자연계로 가면 이게 너네가 이제 고교학점제로 이제 가잖아.
더 빡세졌어요 공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연계로 가면 2학년 때 물리화학 생명을 원래는 1년을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리도 1년 배우고 화학도 1년 배우고 생명도 1년 배워야 되는데 이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이걸 다 한 학기에 배워. 세 개를 동시에. 그거 와. 그래서 그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봐봐. 자 선생님이 수박을 샀어. 자 선생님 수박을 살 때 한 통, 두 통, 세 통 이렇게 사 이렇게 낱개로 사 아니면 어떤 묶음으로 사? 그래요? 아 낱개로 사죠. 수박을 묶음으로 사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죠? 자 수박을 보통 어떻게 사? 낱개로 사. 그죠? 그래서 우리 개수 살 때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잖아. 개수 양을 셀 때도. 자 이번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울토마토를 살 거야. 방울토마토를 살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사 아니면 한 팩, 두 팩, 세 팩 이렇게 사.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한 팩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여러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입자 수박이랑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지금 크기가 작을수록 개수를 얘기하거나 질량을 얘기할 때도 그죠? 우리가 수박 같은 경우는 얘 질량 얼마라고 할 때 한 통에 대한 질량을 얘기하지. 근데 방울토마토는 얘가 얘 질량 어떻게 되라고 하면 한 팩의 질량을 얘기하잖아. 쌀 같은 경우도 쌀도 우리가 얘를 얘기할 때는 쌀 한 개의 질량이 아니라 한 포대의 질량을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우리가 어떤 묶음으로 양을 얘기를 하는 게 편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써. 예를 들어서 봐봐. 연필, 만년필, 색연필 다 뭐야? 다 그 필기도구 세 개지. 그러니까 필기도구에서는 얘도 이제 묶음이 있고 그 묶음에 대한 글씨. 자, 묶음이 있고 단위가 있는데 얘는 그 묶음은 12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죠. 단위는 타스라는 표현을 쓰지. 한 타스, 두 타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소 3개. 그래서 오이, 마늘. 너 공부하기 싫을 때 엄마한테 엄마 저 마늘 한 점만 사주세요 한번 얘기해봐. 제가 다 깔게요. 그래서 마늘 한 접을 사잖아? 그러면 그 마늘 여기 있죠 통. 그죠? 그거 100개거든요. 그죠? 마늘 100개를 까다 보면 어떤 느낌을 딱 오냐면 아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때 마늘을 까. 그럼 진짜 막 허리 아프고 손 불고 막 난리 나.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어쨌든 봐봐. 이거를 정한 것도 이제 채소를 파시는 분들이 정하신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까 원자나 분자나 전자 얘네들의 입자가 굉장히 작아. 굉장히 작아. 그럼 얘네들의 질량을 얘기를 할 때도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얘기하는 게 편해? 아니면 원자를 몇 개를 묶어서 얘기하는 게 편해? 묶어서. 그치? 그게 바로 몇 개냐면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요거를 1몰이라고 얘기해. 1몰. 예를 들어서 원자, 전자, 분자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H2에 H2 수소 분자죠. 그죠?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 분자의 어쨌든 분자의 질량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수소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수소 분자 몇 개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묶은 개수가 몇 개냐면 이만큼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를 6.5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딱 모아. 질량을 딱 쟀더니 2g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이 몰이라는 단위다. 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선택 화학을 배우면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죠. 오케이? 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양인데, 그래서 기본 양은 총 몇 개로 되어 있다? 7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쵸? 내가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류도 길이로 나타낼 수 없잖아. 그래서 다른 물리량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도율아, 이 기본 양이 지금 현재 몇 개라고? 7개. 그러면 계속 7개일까 아니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바뀌어요. 이유는? 바뀔 가능성이 너는 있다. 이유는? 그냥 아니 그냥이 어딨어.
찍어서. 어? 찍어서. 다시 생각해. 과학이 발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이 전류라고 하는 것도 이 단위 전류라고 하는 단위도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단위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발명되는 게 계속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또 기본량의 단위가 뭔가 추가가 되겠죠. 오케이? 그죠? 뭐 그런 얘기다라는 거. 자, 그럼 기본량은 총 7개인데 자, 기본량으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유도량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유도량은 어쨌든 기본량을 베이스로 해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속력.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니까 여기 시간분의 거리 둘 다 어디에 있어? 기본량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넓이, 부피 얘네들도 다 뭐야? 미터의 제곱이고 부피는 미터의 세제곱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뭐야? 유도량에 속하지. 그런데 아이들이 은근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농도. 너네 농도하면 뭐 생각나?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이거는 퍼센트를 쓰면 이건 유도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유도량은 무조건 어디부터 나와야 돼? 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 퍼센트 농도는 이거는 퍼센트는 비율이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는 소금물이 100g이 있고 그 중에서 소금이 10g이야. 그지? 10g 말고 얼마? 5g 하자. 20g. 그죠? 그럼 얘 퍼센트가 얼마가 되냐면 자 100분의 얼마? 100g분의 얼마? 20g이지. 그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얘가 5%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 농도라고 쓰지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얘 이렇게 이거 5%냐? 5분의 1이지? 5분의 1. 자 여기서 얘가 이제 5분의 1인 건데 여기서 얘도 약분되지만 질량도 약분되잖아. 그죠? 그럼 질량도 약분되니까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엄밀히 보면 단위가 있어 없어? 없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퍼센트 농도라는 표현을 쓰죠. 어쨌든 퍼센트라고 하는 게 퍼센트나 농도나 어쨌든 비율에 대한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농도의 유도량의 단위는 퍼센트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뭘 쓰냐면 뭘 써요? 거기 보면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걸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떤 공간에 얘가 몇 개 있느냐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 즉 부피분의 뭐야? 몰수로 나타낸다. 요게 지금 농도의 유도량이 되겠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게 유도량이고 어떤 게 이제 뭐 유도량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유도량의 단위는 뭘로부터 나온다? 기본 양으로부터 나와야 돼. 됐어? 그쵸?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자 빨라? 괜찮지?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얘기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까 미시세계에서의 접두어를 배웠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그 거시세계의 접두어도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아까 피코가 뭐라고? 얼마?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누구야? 나노 10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누구? 마이크로 10에 마이너스 1. 그죠? 밀리. 그 다음이 밀리인데 그죠? 밀리가 뭐죠? 10에 마이너스 3. 그 여기까지는 10에서 저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미터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뭐야? 키로가 10의 3승 그 다음에 10의 6승은 누구야?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은 기가 그 다음에 10의 9승 그 다음에 10의 12승이 테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센티미터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2개를 낼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지수로 표현하는데 지수로 표현한다라는 건 10의 몇 승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파이팅.
미터로 표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가미터로도 한번 표현해보세요. 파이팅! 그 다음 끝나지 않았어. 수소 원자 반지름은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적혈구 반지름은 그러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일 때 적혈구는 수소의 몇 배인가? 계산해. 이런 거 줄 저기 하면 안 돼. 귀찮아하면 안 돼. 아 계산을 해야죠. 10에 마이너스 11은 안 배웠잖아요. 뭐라고? 10에 마이너스 11 제곱. 자 일단 너 생각대로 풀어. 위에 것부터 먼저 풀어. 근데 이거부터 해야 돼. 1억이 과연 10이 몇 승인가? 그것부터 나타내야지. 근데 봐봐. 6승? 아니 생각해봐. 1000이잖아. 네. 그럼 1000이면 10이 몇 승이야? 3. 만은. 4. 그럼 1000만은. 6. 아니 3이고 4니까 10에 7. 7승이지. 그러니까 1000만은 10에 7승이지. 그러니까 100만은 그러면 100만이잖아. 그럼 100이면 10에 2. 제곱. 만은. 4. 그러니까 100만은 10에 9. 네? 자 다시. 아니. 네. 아니 아 100만. 100만과 1000만. 아 6이죠. 그치? 그러니까 100은 10의 제곱이고 만은 10의 4승이니까 곱하면 10의 6승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시 1000만은 10의 몇 승? 7. 7. 근데 1000만 다음이 뭐야? 억이야. 그럼 10을 뭐겠어? 8. 그치? 10의 8승. 네. 오케이? 뭐 내가 풀어야 돼? 너 안 풀 거야? 그래서 억은 일단 18승이구나. 아 나는 한 딱 300억만 있으면 되는데. 10에 7승에 5. 아니 이런 거 너무 쫄 필요가 없어. 킬로를 그치?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야지 이제. 미터로 보면 3을 곱해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선생님이 할게. 네. 복습할 거지? 네. 먼저 1억 5천만을 억을 기준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 돼. 그죠? 그럼 1억 5천만이니까 1.5억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네. 그죠? 1억 5천만이니까 1.5억이야. 그럼 억은 아까 10이 몇 승이었어? 8승이었지. 그죠? 맞아? 네. 그럼 이게 지금 10의 1.5 빼기 10의 8승 킬로미터잖아. 네. 근데 지금 뭘로 바꾸래? 미터. 그럼 또 곱하기 얼마? 10에서 3승. 그죠? 그럼 얼마야?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가 되겠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왜 아까 왜 못했어? 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엔 얘를 뭘로 바꾸래? 기가미터로 바꾸래. 근데 기가미터는 기가는 10의 몇 승이야? 그러면 얘를 10의 9승으로 나타내면 1.5 곱하기 10의 모시기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되지. 그럼 얘 얼마겠어? 2. 2. 그죠? 그럼 이거 하면 계산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10의 2승이면. 150. 그쵸? 그럼 얘는 150 기가미터.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어. 네. 됐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너가 막 이게 여기부터 아마 막혔을 거야. 1억은 도대체 10이 몇 승인가? 근데 이거 애들 질문 진짜 많이 해. 막 키로가 10이 몇 승, 뭐 몇 미터 이거 묻는 애들 진짜 많아.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적혈구는 수소의 몇 배인가?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몇 배냐를 묻는 거잖아. 네. 적혈구가 그러니까 분 뭐로 가야 돼? 분 자로 가야 돼? 분모 분모? 봐봐. 6은 2의 몇 배야? 3배. 그치? 6은 아. 2의 몇 배야? 그래서 2가 어디로 갔어 너 지금? 아래로 갔죠. 분모로 갔지? 분모.
그러니까 누구의 몇 배라는 게 누가 기준이라는 얘기야. 얘가서 보면 적혈구는 수소의 몇 배냐라는 거에서 기준이 누구야? 수소. 그러니까 수소가 어디로 가야 돼? 분모. 계산해. 이게 문장 잘 읽어야 돼. 아이씨. 계산 안 돼? 아니 나 분모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쵸? 5.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 계산을 하면 일단 이렇게 난 따로따로 했거든요. 얘 0.8이죠. 네. 얘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 빼기 마이너스 11인데 지수를 다시 수학 열심히 하자. 5. 예. 봐봐. 1000 나누기 10은 얼마야? 100. 그러니까 이거가 10의 1승분의 1000은 10의 3승이잖아. 네. 그래서 이게 10의 3승 빼기 1이잖아. 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해도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11이잖아. 아 10의 그럼 10의 5승이죠. 맞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얘는 어쨌든 나타내면 8 곱하기 10의 4승배 이렇게 되죠. 누가 더 커야 돼? 적혈구 수소 중에. 수소가 커요. 적혈구가 커야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연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죠? 맞아? 그래서 지금 진도가 지금 다른 반으로 좀 맞춰야 돼서 네. 이제 다른 반 딱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죠?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내가 뭘 안 했어? 제가 너무 잘해서.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애들 숙제 검사하는 시간 있었어요. 아 숙제를 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 숙제는 첫 번째 주교표 외울 거. 네. 내가 끝나는 건 9시 반에 끝낼 거야. 지금도 교과서 읽을 거거든. 네. 그죠? 자 그래서 교과서 그러니까 주교표 외워보고 네. 교과서 또 뭐 해야 돼? 읽고 요약해야 되고 노트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17쪽까지 문제 풀어와야 돼. 네. 오케이? 네. 자 일단 자 지금부터 교과서 먼저 읽어.